조금 더 롱텀으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금 더 회사라는 데를 내가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스테이지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일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페이백이 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새로 젊게 건축을 시작하는 제 후배들한테 하나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또 존경하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축가 사무실에, 그것도 유대인이 운영하는 건축 사무실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한국의 이런 대표성을 좀 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건축 디자이너로서, 건축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운 좀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교육받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세계에 나와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마지막으로 있으신지. 저도 유학을 제가 이제 98년에 하고 뭐 결혼하고 딱 2달 있다가 같이 나왔는데, 와이프도 같이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현대차는 흑인만 타는 차고, 막 굴러다니다 고장만 나고 사람들이 안 사고, 그때 전화기는 삼성도 아직 미국에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K-팝 뭐 K-푸드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요새 데니엘이 이제 K-팝, K-푸드, K-컬처를 건축에 적용해야 된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 세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25년, 뭐 또 지금 맨하탄에도 뭐 많은 건축가들을 제가 알지만도 한국 사람으로서도 좋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많죠. 뭐 많은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고, 더군다나 외국인 회사에서 처음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는 데서 밤낮 없이 스튜디오에서 머리 맞대고 건축을 고민하고, 나와서 회사 들어가서 뭐 비자라는 거 고민하고 먹고 사는 거 고민하면서 이제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워온 과정들이 참 길고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노력도 많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그래도 멀티컬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저희 회사만 해도 전 세계 각국에서 있는 스태프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유럽에서 온 사람들, 한국 스태프들도 있고, 중국 스태프들도 있고, 뭐 대만에서 온 스태프들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막 미팅을 하면 저쪽에서 막 중국말로 막 하고, 저는 막 한국말로 막 한국 분들이랑 미팅하고, 저쪽에서는 막 이탈리안하고 프렌치로 막 말하고, 저쪽에서는 절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후배들을 한 20년 동안 뭐 동문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봐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바라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 좋은 롤을 하고 어떻게 컨트리뷰트 할지라는 좋은 애티튜드죠. 그런 거를 갖고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 회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건축 어렵죠. 어려우니까 힘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있는 회사가 결국은 내가 좋은 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하나의 나의 세컨 하우스라는 개념?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이제 제가 내후년이면 20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뭐 10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네스트하게 이 회사에 역할을 하고 컨트리뷰트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회사는 그만큼에 대해서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 해주는 거죠. 고마워하고, 그런 어떤 간의 상호 간의 관계. 새로 젊게 건축을 시작하는 제 후배들한테 하나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너무 작은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좀 큰 픽처와 롱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 이런 친구들 많아요. 형, 뭐 한번 좀 저 만나서 맥주 한 잔 사주세요. 그래? 만나면 저 이제 2년 됐는데 요새 힘들어요.
야, 한 3년만 더 일해라. 힘들어요. 자, 어떤 고난의 길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자꾸 회피하는 거죠. 아, 여기서 힘들어. 내가 맨날 디자인만 하다가 요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CD를 회사에서 시켰는데 CD 못 치겠어요. 힘들어요. CC 설계하는 거죠. 디테일도 힘들고 나 다른 데 가서 디자인만 해야지. 그러면 계속 그런 과정을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냐 하면 어려운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 배우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계속 성장시키는 하나의 역동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쇼텀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은 그 모든 건축가 학생들이 조금 더 롱텀으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금 더 회사라는 데를 내가 일해서 나는 월급을 받아가는 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꿈을 펼치는, 저는 스테이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내 스테이지다.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스테이지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일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페이백이 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건축 쪽에서 이제 이렇게 오래 일하다 보니까 우리의 건축가 나왔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딱 묻는 질문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차피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들을 뭐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한국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롱텀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갈지. 아시지만도 미국에서 계속 일할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에 따라서 어떠한 커리어를 여기서 쌓아야 되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게 많이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스케일을 저는 물어봐요. 70층짜리 건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기 있는 럭셔리 하우징을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건축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사실은 디벨롭하는 과정이나 어떤 오케스트라는 이게 챔버 오케스트라라면 여기는 진짜 오케스트라예요. 하우징을 할 때 필요한 컨설턴트들이 물론 구조서부터 미케니컬 다 있지만 거기서 다뤄야 되는 어떤 아이템들이나 이퀴프먼트나 이게 다 틀리고 80층짜리 건물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엑스퍼타이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걸 하고 싶냐라는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답을 제가 들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쪽의 회사에 가서 이런 경험을 쌓으면 좋겠구나. 아니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을 하면 좋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건축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 분류가 있고 아시지만 뭐 건축을 하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건축하세요? 그럼 공사는 하세요? 아키텍은 공사 안 합니다. 같은 컴퍼니 안에서 뭐 컨스트럭션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그런 어떤 회사의 형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축가는 디자인하고 도면을 만들고 그 이제 스펙이나 시방서를 만드는 데까지고 뭐 감리를 하지만도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에는 조금 잘못된 점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방향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좀 중요하겠죠.